얘는 이제 이기는 방법은 하나 있긴 하죠. 나보다 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뭐 90 몇 살쯤 됐을 때 내가 죽고 나서 이거 봐라 내가 더 오래 살았지 전부 거짓말. 근데 얘는 지금 허위 사실로 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으로도 책임을 묻겠지만 저는 이거를 유튜브 코리아 측에도 정식으로 전달을 할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아마 역사상 최초로, 역대 최초로 인스타그램하고 X하고 유튜브 세 군데에서 밴을 당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올해 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흑자일세 라이브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000이 엊그저께 또 라이브를 진행했고, 사실 뭐 발언을 짚어보고 뭐 리뷰를 해보고 뭐 오체 분실을 해보고 뭐 그런 걸 할 이유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계속 했던 얘기만 또 해. 제가 당연히 다 보진 못하고 그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클립을 이렇게 따가지고 좀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쓱 봤는데 그냥 전부 재방송이야.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거의 뭐 피를 쏟듯이 주장을 하던 게 있던데, 뭐 자기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거짓말이 아닌 게 뭐 다 드러나고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뭐가 드러났다는 거야 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굴까 뭐 이런 얘기를 해. 이게 이제 패배자들의 이제 전형적인 굿바이 멘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장사의 신이 존나 나락에 가서 끝날 것 같았고 은퇴 선언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장사의 신 아저씨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쪽을 거의 뻑깎고도 잠깐 보다가 그냥 껐어. 복잡하고 뭐 회사가 막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게 많고 이래서 알아보기가 싫더라고. 아마도 이제 흑룡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뭐 흑자가 누구랑 싸웠대, 아 진짜? 하고 딱 봤다가 뭐 카테고리만 한 두세 페이지가 돼. 목차만 두세 페이지가 돼. 그 읽을 엄두가 안 나잖아. 나도 그래서 장사의 신 아저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뭔지를 몰라. 근데 뭐 은퇴 선언하고 뭐 이제 더 이상 방송 안 한다 뭐 이랬던 건 내가 봤거든. 근데 엊그저께, 어제야 오늘이야 뭐 아무튼 복귀를 했더라고. 뭐 소주 같은 거 마시면서. 나도 그냥 헛가에서 봤어.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잘못했다고 잘못 알려진 사람들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고 나면은 정말 복귀를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도 복귀가 됩니다. 근데 박공0002는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복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엊그제 라이브에서도 약 1000여 명이 보고 있는데 채팅을 칠 수 있는 유료 회원은 23명인가 26명인가 그러잖아. 저는 참고로 유료 회원이 그 수익 정지를 당하기 전에는 12,000명이었고요. 현재 많이 복구를 해서 9,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유료 회원이. 근데 어디 회원 뭐 20 몇 명 따리가 무슨 모든 음해를 헤쳐내고 이겨내고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척을 하는 게 존나 웃겨. 나는 스터디 그룹 수준이네. 뭐 아무튼, 그리고 이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굴까, 이게 이제 루저들의 퇴장 멘트잖아. 유명한 루징 플러그잖아. 진새끼들 마지막으로 뭐 죽으면서 떠나면서 뭐 이제 뭐 폐업 당하면서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굴까,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뭐 이러면서 사라지잖아. 얘는 이제 이기는 방법은 하나 있긴 하죠. 나보다 오래 사는 거지. 그래서 뭐 90 몇 살쯤 됐을 때 내가 죽고 나서 이거 봐라 내가 더 오래 살았지 전부 거짓말 뭐 이러는 거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튼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뭐 요즘에 레카 연합 그것도 존나 웃긴 거야. 나는 봐봐, 아니 나한테 흑자 헬스가 레카 연합이라며 개소리죠? 아니 나보고 레카 연합이라며. 그래서 레카 연합 인물들 한 명씩 나락갈 때마다 나도 곧 있으면 나락갈 것처럼 뭐 들떴더만. I'm alive, I'm here. 그래서 내가 레카 연합이었어? 내가 레카 연합 그 무슨 뭐 채팅방 있다며. 거기에서 뭐 누구 어떻게 할까 뭐 저떻게 할까 뭐 누가 무슨 잘못했다더라 뭐 이런 거 정보 공유가 있었다며. 나도 그냥 전해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단톡방 멤버였어? 내가 그 단톡방에서 무슨 정보를 받았어?
심지어 만약에 내가 그 단톡방 멤버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받으면서 유튜브를 운영했다 한들 거기에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에 대한 게 없었다면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하지만 나는 그 단톡방 멤버조차 아니었고 거기 멤버들 중에서 나를 공격하려던 사람도 있었잖아. 나는 레카 연합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거기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레카 연합이었다는 게 뭔 개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올해 안에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의 수익을 정지시킬 거라고 아마 높은 확률로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카 연합들이 왜 수익 정지를 당한 겁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열 몇 개 고소를 당했지만 단 하나도 처벌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처벌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그걸 정정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허위사실로 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으로도 책임을 묻겠지만 저는 이거를 유튜브 코리아 측에도 정식으로 전달을 할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 절차랑 함께 해야 돼요. 그냥 얘가 허위사실로 날 뭐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그냥 유튜브 코리아에다가 읍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찌양님 사태에서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된 이유가 법적 처벌 말고 유튜브에서의 처벌을 받게 된 이유가 법적인 절차와 함께 들어가서거든요. 저도 법적인 절차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인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아마 역사상 최초로 역대 최초로 인스타그램하고 X하고 유튜브 세 군데에서 밴을 당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유튜브도 막히면 어딜 가려나. 어디 안 가고 그냥 수익 없이 유튜브를 하겠죠. 무수익으로. 그래서 맨날 전부 거짓말이래. 뭐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대체. 뭐가 전부 거짓말인지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6개월 이상 오체분시 컨텐츠를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원동력이 뭡니까?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남한테 시비를 많이 건다. 남한테 욕먹을 언행을 많이 한다. 이걸 근거로 사실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했던 컨텐츠를 반박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아니 지가 맨날 하던 소리잖아. 크리에이트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다. 지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가 크리에이팅을 했잖아. 문제를 만들어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박은 쉬워. 그 쉬운 걸 1년 넘게 왜 못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발전은커녕 점점 퇴보하는 인간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약간 진짜 조금 위기의식을 느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가 신남성연대 출연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되게 의외죠?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의 신남성연대 출연은 개의 역대급 흑역사만 남긴 패착으로 다들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때가 왜 저한테 위기를 느끼게 했냐면요. 걔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걔가 그때 사실상 유일하게 잘못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거지로 심지어 수많은 잘못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대한 사과만 했는데 그게 흑자 네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였어?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걔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버리면은 제 입장이 이상해져 버려요. 왜냐면 내가 저격 영상 1개를 찍었어. 근데 그 사람이 사과를 했어. 사과하셔서 다행입니다 하고 심하이 치면 돼.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어? 심하이 치면 돼. 근데 저격 영상이 수십 개가 서로 왔다 갔다를 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쪽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물론 걔가 앞으로 그 잘못에 대한 업보를 책임을 져야겠지만 저한테도 야, 이 새끼가 좀 심하게 하긴 했었어. 야, 누가 그렇게 오래 막 그렇게 돌리냐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걔가 만약에 신남성연대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과를 이어갔으면 저도 약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바로 사과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과한 얘기를 다시 인스타에 쓰고
이 말 했던 거 후회 안 한다.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다시 정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휴! 아, 다행이다. 뗄 뻔. 쇼뗄 뻔 했어요, 진짜로. 이게 쇼뗄 뻔 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 얘는 진짜 능력의 한계가 좀 되게 명확한 인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는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과했으면은 나도 난처해. 나도 입장이 이상해. 왜냐면 나도 사과해야 돼, 그러면. 당연하지만 어떤 두 명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다투다가 한 명이 죄송합니다 하고 스미마셍 박으면은 다른 한 명도 저도 뭐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한테 불편한 영상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도 사과해야 돼. 근데 나는 걔한테 사과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난처할 뻔했는데 다행히 걔가 사과를 다 철회하고 사과했던 내용들을 재주장하면서 저의 걱정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걔가 뭐 정신의학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 생각을 말한다 한들 이 말투나 화법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불편을 끼쳐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여기 앞머리 땜빵 같은 것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가서 자기가 주장했던 거를 재주장한, 사실상 사과를 철회하는, 그리고 이일준 선생님한테 계속 우울준이라고 부르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시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걔가 이제 앞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에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되었죠. 그러니까 저의 알턴 2도 빠지고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의 신뢰감도 떨어지는 어마무시한 패착을 한 거죠. 체스로 치면은 이거다 하고 뭘 하나 먹었어. 효과가 있었어. 근데 그걸 먹음으로써 다다음 수 정도의 이제 나이트하고 비숍 두 마리가 잡혀버린 거죠. 에휴, 그래서 뭐 전부 거짓말이니 뭐니 그냥 처음부터 짚어나가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금비대 비하 발언부터 짚어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를 지지하는 애들의 이 능지 수준에 대해서 오늘 또 놀랐는데 어떤 애가 뭐 장황하게 글을 썼더라고. 흑자 헬스가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를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 작업을 굉장히 잘했다. 그 이유를 뭐 3개인가 썼더라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는 헬스를 비하한 적이 없대. 근데 흑자 헬스가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가 헬스를 비하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야. 내가 천재냐? 내가 천재야? 내가 어디 뭐 9시 뉴스 앵커쯤 되냐 내가? 능력이? 야, JTBC 사건 반장도 뭐 좀 잘못하면 욕 존나 쳐먹어. 잘못 알고 했다. 네가 틀렸다. 이 새끼들 렉 하나 다름없네. 이렇게 욕먹어. 요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아니 헬스에 대한 비하를 한 적이 없는 애를 지금 1년째 돌리고 있는데 나한테 타격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한 게 거짓말이라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헬스를 비하한 게 아닌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는 그냥 헬스의 대체제로 맨몸 운동을 추천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능지가 놀랍다는 이유는 뭐냐면 맨몸 운동이 헬스의 대체제가 된다는 게 존나 놀라운 거야. 이 워딩이 존나 놀라운 거야. 난 진짜 장담하는데 이 새끼는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새끼일 거야. 맨몸 운동에서 발전한 게 헬스거든. 근데 맨몸 운동에서 발전한 헬스를 대체하는 게 맨몸 운동이 된다는 게 나는 무슨 뜻인지 뭐 이해도 못하겠어. 나는 뭐 대학원을 대체하는 학부 뭐 이런 건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나는 이미 작년에도 한 2-번 영상을 찍어서 말을 했어요. 내가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이런 얘기를 해서 막 비판하고 이러기만 했으면 내가 그렇게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유를 얘기하니까 나는 항상 이유를 얘기하니까.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헬스 트레이너 한 명 모셔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이 헬스 트레이너가 지지해 주길 바란다는 듯이 떼쓰는 컨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뭐 유익남이 우리나라 팟캐스트계를 뭐 퇴보시켰다 이러는데 퇴보는 네가 시켰죠. 그러니까 그 뒤로 네 팟캐스트에 게스트가 안 나오잖아. 레드필은 사실 게스트가 아닌 거니까 걘 빼고 네 팟캐스트에 왜 그 이후로 한 명도 게스트가 안 나올까?
네 팟캐스트 진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누가 네 팟캐스트를 나가겠냐. 팟캐스트 나와서 자기의 운동 인생과 운동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설레어하고 있는 헬스장 관장님을 데려다가 제 말이 맞죠? 아 제가 그 말한 건데 뭔 말만 하면 자기가 그 말 한 적 없어. 자기가 했던 말하고 다른 뜻이야. 근데 그 관장님이 얘기만 하면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건데 제가 말한 게 그건데 저보고 자꾸 헬스 비하했다고. 저 헬스 좋아해요. 이 지랄을 하는데 네 팟캐스트를 누가 나가 세상에. 뭐 떼캐스트야? 팟캐스트가 아니고 떼캐스트야? 내 떼 좀 받아줘야?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지 맨몸 운동과 헬스에 대해서 박찬우, 용찬우, 용호수가 말한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존나 짧게 알려드릴게요.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뭐라 그러냐면 헬스장을 가는 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맨몸 운동으로 몸을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하죠? 박찬우, 용찬우, 용호수 같은 몸을 원하나요? 이 세상에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 같은 몸을 원하는 남성이 있나요? 여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은 헬스인들을 봤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몸, 운동, 체형, 몸매, 운동, 근육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해봤지만 그런 몸을 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수만 명과 대화를 해봤지만 사람들은 더한 걸 원합니다. more. 더한 걸 원해. 어느 누가 뼈다구에 근육 이렇게 실처럼 달려있는 영덕대게 같은 근육을 원하냐고. 요즘 세상에 항상 더 원한단 말이야. 내가 집에서 맨몸 운동만으로 만들 수 있는 근육보다 더한 걸 원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가는 거. 그리고 헬스장 가는 걸 굉장히 막 번거롭고 뭐 일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뭐 물론 되게 전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 운동해야지, 집에서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못합니다. 진짜 90% 이상은 실패해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데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살을 빼려고 존나 거금을 들여서 런닝머신을 산 아주머니들 많이 봤습니다. 그거 재밌게 맛있게 써먹는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헬스장 뭐하러 가? 집에서 하면 되지. 힘콩 철봉 막 이런 거, 철봉 딥스 막 이런 거 산 사람들 중에서 집에서 몸 제대로 만드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 근데 거의 본 적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일단 방구석에서 맨몸 운동으로 몸을 만들어내는 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저 이것 역시 90% 이상 공통적으로 교집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 맨몸 운동만으로 멋진 몸을 만들어내는 애새끼들 특징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집에서 맨몸 운동으로 꽤 멋진 몸을 만들어내요. 동기부여가 만땅이거든. 근데 걔들 헬스장 가면 몸 당연히 더 잘 나오죠. 진짜 헬스장 가서 존나 조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는 애들인 거야. 그럼 반대로 헬스장 갈 시간이 없어서 난 집에서 해야지, 이런 애들 90% 이상 실패해요. 동기부여의 차이예요. 열정과 동기부여의 차이. 이걸 몰라 얘는. 왜냐하면 헬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본 적도 체험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야. 걔가 항상 그러잖아. 엊그제 라이브에서 누가 뭐 그냥 그 한문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도 대부분 읽을 수 있는 한자와 한글이 섞인 채팅을 보고 꺼지라고 채팅 지워버려. 근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었어. 자기한테. 한자 마스터라며. 네가 한자 마스터라서 한자 책 냈다며. 영어도 마찬가지죠. 제 구독자 중에는 저 구독자 비율 나오잖아요. 영어권 구독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작지만 제가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 숫자로 치면 꽤 많거든요. 엊그제 놀러왔던 알리도 미국에서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편인데 걔도 다 그래.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의 영어 실력은 뭐 그닥 뛰어나진 않다. 걔는 그냥 온 세상 걸 찍먹만 해. 그리고 얕은 지식으로 아는 척을 해. 저도 그런 면이 있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도 무언가에 대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알아보고 나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기보다는 다소 부족한 지식이지만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 걸 여러분은 왜 봐요? 재밌으니까 봅니다. 제가 말하는 걸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고 알아보려고 보기보다는, 그거 보려면 슈카월드 보지. 흑자 걸 왜 보냐고. 근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려주는 슈카월드 같은 채널들이 있음에도 흑자 헬스도 보는 이유는 뭘 공부할 거면 그걸 보겠지만 재밌어서 보는 건 이건 거야. 그냥 엊그제 필라테스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맞는 부분을 얘기한 게 많겠죠. 한 80% 정도는 맞을 거예요. 근데 20% 정도는 아쉽거나 틀린 것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거죠. 근데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의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유료 강의를 파는 애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얘 영상을 보는 애들은 무언가를 학습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방송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포지션으로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부익남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경제 얘기를 하죠. 슈카월드 같은 경우에도 세계 정세나 경제 같은 걸 얘기를 하시죠. 한문철 아저씨는 사고 나는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저 임용환 박사님은 삼국지 등 역사 얘기하시죠. 자기가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의 문제는 세상 온천지 거를 다 아는 척을 해. 제대로 아는 게 단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비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쌩댕이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동네 골목대장 놀이 하는 거야. 한 중학생쯤 되는 애가 동네 골목에서 초등학생들, 막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센 척을 막 해. 이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너무 센 척을 하는 게 소문이 나서 저 옆 동네에 있는 중학생들, 옆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들, 어른들이 와서 너가 코 묻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의학 죽이고 다니냐? 이러고 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딱 똑같아요. 지금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의 구독자들 중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걸 막 믿고 말 같지도 않은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 사이에서 잘난 척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채널에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전문적으로 무언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채널에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시한폭탄 같은 거였어.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얘가 여태까지 이것저것 아는 척할 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헬스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헬스에 대해서 비하를 하니까 헬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등판을 한 것처럼, 걔가 나중에도 헬스가 아닌 다른 걸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쪽 전문가가 등판을 해서 비판 비난을 받으면서 어차피 문제가 터졌을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단 말이야. 그냥 헬스에서 내가 걸린 것 뿐인 거지. 그리고 나한테 걸린 이후에 그걸 잘 못하는 것 뿐인 거지. 그리고 뭐 전부 다 거짓말 이러면서 뭐 레카 연합이 자기를 뭐 조직적으로 공격한다, 이딴 식으로 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허위사실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나르식으로 숨쉬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 이번에 또 나왔죠. 그게 뭐였나요? 사람들 인식에, 그리고 본인도 주장하기를 레카 연합이라는 게,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카라큘라님, 뭐 구제혁님, 그다음 또 누구 있었어? 아무튼 저기 누구냐? 아이씨. 야생마 아저씨 보낸 사람 이름 뭐냐? 정국진님, 이런 사람들이 레카 연합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본인도 초반에 그런 사람들을 염두하고 흑자헬스도 그 레카 연합의 일원이라는 듯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입건이 안 되네? 나는 검찰 조사 불려가지도 않네? 경찰 조사도 안 받네? 불구속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안 되네? 왜냐면 난 레카 연합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뭐 용찬미, 앙큼팍스 이런 애들하고 나를 엮으면서 자기가 말한 레카 연합이라는 게 사실은 얘네들인 것처럼 요즘에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바로 나르식 숨쉬듯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나르들이 숨쉬듯이 하는 나르식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원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틀렸잖아? 그럼 갑자기 나 사실은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건데 숨쉬듯이 그냥 거짓말해. 지금 구속돼서 감옥 가 있는 그 레카 연합과 내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네가 말한 레카 연합이 흑자헬스, 용찬미, 앙큼박스 이런 애들인, 이도노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저는 레카 연합이 아니죠. 저 용찬미가 누군지도 몰라요. 앙큼박스 얼굴은 알아.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 문자 한번, 전화 한번 해본 적도 없어. 이도노 변호사는 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니까 관계를 쌓고, 관계를 쌓다가 친해져서 오토바이 타고 놀고 이러는 거고, 레카 연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과 대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반박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저를 그 유명한 레카 연합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용찬미, 앙큼박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아니 용찬미, 앙큼박스랑 나랑 뭐 연합으로 뭘 한 게 아니라니까, 이 변명만 하게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르시시스트 같은 애가 원하는 게 뭐였죠?
자기가 원래 그 유명한 레카 연합으로 흑자일스를 엮었었는데 이게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핀트가 바뀌어서 내가 과연 용찬미, 앙큼팍스와 이돈호와 레카 연합을 구성해서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를 공격한 게 맞냐로 핀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가 실수한 거짓말한 핀트를 사람들이 이제 못 보게 되고 용찬미, 앙금팍스, 이도노, 흑자헬스가 연합을 만들었냐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식 싸움 방식이에요. 이렇게 핀트 돌리기가.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정말 1g도 1mg도 양보를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따져서 싸워야 돼. 이 새끼들이랑 싸우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가 마치 제가 그 유명한 레카 연합의 일원인 것처럼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를 공격한 것처럼 얘기를 했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쪽과 연관되지도 않았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도움을 준 적도 없고 금전거래가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멤버들하고 싸웠으면 싸웠죠. 구재혁 아저씨가 제 헬스장 앞에 찾아와서 시위할 거라고 두세 번 겁박을 줬죠. 크로코다일 아저씨하고도 안 좋게 다툰 적 있죠. 저는 거기 멤버들하고 다퉜으면 다퉜지 뭐 같이 연합을 짜가지고 뭐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를 공격한 일은 없습니다.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는 나 혼자 공격해도 갖고 노는데 왜 연합을 짜야 되는데 내가. 두 번째, 저는 용찬미, 앙큼팍스, 이도노, 무슨 뭐 기록 담당관 저기 누구냐, 걔 누구냐, 이름 까먹어서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무튼 몇몇 유튜버들과 연합을 해서 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에 대한 영상을 어떻게 만들자, 뭐 어떻게 하자 회의를 하거나 무슨 저기 의견을 주고받거나 연락을 하거나 뭐 금전거래가 있었거나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제가 이걸 위해서 그들과 교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괜히 그거랑 관계없이 교류를 했을 뿐인데 그냥 같이 어차피 알게 된 사이니까 그냥 밥이나 한 끼 합시다 하고 밥을 먹고 어차피 뭐 이런 일로 엮인 거지만 어차피 뭐 우리 뭐 한 배 탄 거 같은데 뭐 그냥 뭐 밥이나 한 끼 합시다 뭐 커피나 한잔 합시다. 괜히 이딴 거 했다가 진짜 연합으로 묶일까봐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합방 제의 많이 받았지만 안 했습니다. 그들하고. 이도노 변호사는 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 무슨 전부 거짓말 이딴 개소리 쳐하는 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의 채널의 수익을 정지시키기 위해 올해 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래 불러서 모욕죄 받은 거 말고 허위 사실이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뭐 업무 방해라든지 등등등등 뭐 살이라든지 그 어떤 걸로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찬우야 노래 불러서 모욕죄로 벌금 나온 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건 중에 모욕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용찬우한테 찐따라고 했다고 모욕죄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같이 걸었는데 모욕죄만 검사가 기소해서 찐따라고 한 발언이 모욕죄가 되는지 그걸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고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섭님은 용찬우한테 호빗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모욕죄로 고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찬우가 지금 용찬우가 팩트로 우세하거나 이기고 있는 거는 뭐 호빗이라고 발언한다든지 찐따라고 발언한다든지 이런 놀리는 얘기로 인한 모욕밖에 없어요. 허위사실 유포, 뭐 명예훼손, 뭐 업무 방해, 뭐 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거 저는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한테 찐따라고 했다가 모욕으로 다투고 있고요. 리섭님은 용찬우, 용호수, 박찬우한테 호빗이라고 했다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